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무알콜과 주류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모순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한철의 트렌디한 아이템이 아닌 어느덧 일상적인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냥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를 마시지 왜 무알콜 와인을 마시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 말이죠. 아마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알코올 섭취가 부담스럽지만 와인이 가진 복합적인 맛과 풍미를 즐기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한국어로 표현하는 무알콜과 비알코올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전혀 없다면 무알콜, 1% 미만일 경우에는 비알콜로 표기해야 하죠. 솔직히 대부분의 무알콜 와인은 엄밀히 따지면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콜 음료입니다. 알코올을 완벽하게 100% 제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대중적으로 무알콜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편하게 무알콜이라 부르기로 할게요. 참고로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무알콜 와인이라고 소개하지만 와인이라 부를 수 있는 필수 조건인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상 주스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즙을 발효해 만든 와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 무알콜 와인이 되는 걸까요? 무알콜 와인을 만드는 현대적인 방법은 진공증류법, 스피닝 콘 칼럼 방법, 역삼투법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진공증류법은 말 그대로 진공 상태에서 증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걸까요? 알코올의 끓는 점은 78.3도로 물보다 낮죠. 그렇기에 와인을 끓이면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게 되기에 어려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알코올과 함께 와인이 가진 다양한 아로마와 풍미인 방향성 물질이 모두 날아가 버리니 문제인데요. 이를 최대한 막고자 매우 강한 진공 상태에서 증류하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알코올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후 방향성 물질을 다시 혼합합니다. 두 번째 스피닝 콘 칼럼 방법은 진공 증류법의 한 형태로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뿔 기둥에 와인을 넣으면 원심력에 의해 매우 얇은 막으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기둥에서 질소가스가 펌핑되어 와인의 아로마 성분을 추출하죠. 이제 물과 알코올이 남은 혼합물을 원뿔 기둥에 다시 통과시키면서 내부 온도를 높여 알코올과 물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아로마 성분을 혼합하여 무알콜 와인을 완성하는데 이 방법으로 와인의 섬세한 풍미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값비싼 장비를 사용하는 위의 두 방법과 달리 마지막 역삼투법은 일련의 멤브레인에 와인을 통과시켜 서로 다른 분자 크기에 따라 구성 요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극도로 높은 압력으로 와인을 미세한 필터에 밀어넣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아로마 성분에서 가장 작은 분자인 물과 알코올을 분리하죠. 이후 분리된 물과 알코올의 혼합물을 증류하여 알코올을 제거하고 아로마 화합물과 페놀을 재결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제거되는 알코올 수준을 제어할 수 있으며 원래의 풍미와 향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와인의 바디감과 질감을 만들고 아로마를 증발시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알코올이 빠져버리면 입에서의 감각과 풍부한 아로마 및 풍미가 제대로 표현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간혹 밍밍한 무알콜 와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지금은 꽤 와인 같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